로빈슨 크루소, 원작 데니얼 디포, 역금 신윤덕, 그림 윤종태. 1장 폭풍우 속에서. 내 이름은 로빈슨 크루소. 나는 1632년 영국의 요크시에서 태어났다. 그곳은 아버지의 원래 고향은 아니었다. 아버지께서는 독일의 브레멘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건너와 요크 근처에 있는 헐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무역업을 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어느 정도 재산이 모아지자 요크로 이사를 하였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결혼하여 삼형제를 낳았다. 큰형님은 보령 중령이었으나 에스파냐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었고 둘째 형은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 셋째 아들이 바로 나이다. 처음에 내 이름은 부모 양쪽의 이름을 딴 로빈슨 크루소이네였다. 그러나 얼마 뒤부터 사람들은 로빈슨 크루소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내가 사람들이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바라셨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어려서부터 바다를 너무나 좋아했고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를 보면서 선장이 되어 지구상의 바다를 모조리 정복해버리고 말겠다는 꿈을 키워왔다. 청년이 되어서도 내 꿈은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바다로 나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내가 19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를 통해 어느 작은 배의 선장님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항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배는 영국의 동해안 헐항에서 집을 싣고 런던으로 향하는 도중 폭풍을 만나서 야머스항에 들어와 일주일 정도를 머물고 있었다. 배를 탄 지 6달쯤 지나서였다. 항구에 머물고 있었길래 괜찮으려니 생각했는데 아침에 큰 폭풍우가 몰려오니 배는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파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런 동안에 선실아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했다. 뱃멀미 때문에 누워있던 나는 갑판으로 나가고 싶어 침대 모서리를 잡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배가 심하게 한쪽으로 기우는 바람에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며 마룻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아야! 머리가 띵하며 멍멍해 왔지만 가만히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다. 굴러다니는 장화를 겨우 신고 쇠사다리에 달라붙어 몇 번이고 떨어질 뻔하면서 갑판으로 나왔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성난 말처럼 날뛰는 파도를 보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배가 다 부서지겠어. 항해를 시작한 이후, 아니 바다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처럼 사나운 파도는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어두운 밤이어서 파도는 더 무섭게 보였다. 갑판 위에는 15명의 선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비상용 큰 닷을 내리기도 하고 기름을 바다로 버려서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머리 위에서 돛대가 부러져 나가는가 하면 선체가 삐걱삐걱 소리를 지르는 게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나버릴지 모를 일이었다. 선장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선장님을 만나서 무슨 말이라도 들어보고 싶었다. 오랫동안 항해를 해온 선장님에게 이만한 폭풍우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았다. 어둠을 헤치며 선장님을 찾던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선장님이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 하느님이시여, 제발 우리를 도와주소서. 선장님의 기도 소리는 파도 소리에 휩쓸려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자 갑자기 눈앞이 캄캄했다. 선장은 아무리 지독한 폭풍을 만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선원들을 향하여 호령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선원들이 낙심해도 선장은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할 선장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
모든 게 끝났구나. 나는 가슴이 덜덜 떨려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겨우 선실로 돌아와서 침대에 엎드리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나도 이제 죽게 되나봐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능하신 신이시여, 제발 나를 살려주소서. 부모님께 돌아가게 해주소서. 선장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 나도 침대 위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무서운 폭풍은 멎을 기미도 없이 더욱더 사나운 파도를 몰고 왔다. 나는 천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다시 가판 위로 나왔다. 야머스 항의 광경은 처참했다. 배 한 척은 침몰해버렸고 다른 배 두 척은 닷줄이 끊어져서 먼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배들도 이제 곧 큰 바위를 만나 부서지고 말 것이다. 우리 배는 다행히 닷줄이 끊어지지 않아 야머스 항에 머물고 있기는 해도 안심할 수가 없었다. 지금도 거친 파도가 하얀 이빨을 드러내며 닷줄을 끊으려고 야단이었다. 누가 내 옆으로 다가와 풀썩 쓰러지며 말했다. 빌어먹을 것 될 대로 되어라. 수염투성이인 늙은 선원이었다. 다른 선원들도 가판 위에서 뒹굴다가 상처투성이가 된 몸으로 주저앉아 있었다. 일어나라고! 닷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장이야! 가판장이 혼자서 날뛰며 목이 터질 만큼 소리를 내질렀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젠 끝이오. 가판장도 공연히 애쓰지 말고 우리처럼 앉아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하시오. 하는 얼굴로 하늘에 떠있는 거친 구름만 쳐다보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시 선실로 내려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때 선원 하나가 황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가라앉는다! 그 순간 나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선원들은 배 밑창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을 퍼내기 위해 모두 달려들었다. 나도 있는 힘을 다해 펌프질을 했다. 그러나 바닥의 물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며 자꾸자꾸 위로 올라왔다. 정신없이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배가 무엇을 부딪혔는지 꽝!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무섭게 흔들렸다.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마침내 가물가물해지며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다 누군가 내 발에 꽉 밟는 바람에 다시 정신을 차렸다. 아직도 배는 가라앉지 않았으나 손실 안에까지 가득 들어온 물을 보니 얼마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다시 대포를 발사해! 선장의 호령과 함께 대포 소리가 들렸다. 구조를 요청하는 신호였다. 선장님, 구조는 될까요? 나는 선장 옆으로 다가가 물었다. 그건 나도 모르겠소. 저기에 있는 큰 배를 향하여 신호를 보내고는 있어. 선장은 먼 바다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침울한 음성으로 대답했다. 그곳에는 3개의 돛대를 단 큰 배가 흔들흔들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때 선원들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선장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선장은 신음소리를 내며 침통한 표정을 짓다가 짧게 명령했다. 보트를 내려! 선원의 선장이 말을 전했다. 보트를 내려! 그런데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메어두었던 보트가 다 부서져 버렸다. 뭐라고? 선장은 후닥닥 보트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나도 뒤따라 달려갔다. 보트는 한 척도 없었다. 이젠 정말 물귀신이 되나 보다. 나는 절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야, 보트다! 보트가 온다! 와! 그
큰 배에서 보내주는 보트를 발견한 선원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보트는 파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춤을 추듯 흔들리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당장이라도 파도 속으로 휩쓸려 버릴 것만 같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우리는 보트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거친 파도 때문에 보트는 쉽사리 다가오지 못했다. 밧줄을 던져라! 알았다! 자, 받아라! 우리 배의 선원 하나가 밧줄을 내던졌다. 몇 번 실패 끝에 보트에 있는 선원이 겨우 밧줄을 받았다. 우리는 밧줄에 매달려 보트로 옮겨 탔다. 모두들 힘이 센 선원들이었기에 망정이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있었다면 바닷속으로 풍덩풍덩 떨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우리를 태운 보트는 큰 배를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워낙 파도가 높아 큰 배가 있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북쪽의 해안으로 밀려갔다. 배가 가라앉는다! 우리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선장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니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선장뿐만 아니라 선원들 모두 가라앉는 배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한참을 파도와 씨름한 끝에 우리는 야머스의 어느 해안에 겨우 닿았다.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뿔뿔이 헤어지기로 했다. 모두들 다시 만나자고 약속은 했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한다지? 선원들과 헤어진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배를 타는 걸 몹시 반대하셨다. 하지만 나는 세계적인 항해사가 되어 돌아오겠노라고 말하고 떠나왔다. 그러니 고향에는 갈 수가 없었다. 나는 어디로 갈까 궁리하다가 런던으로 향했다. 아무래도 훌륭한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런던이 좋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